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녹화하는 시간이 오후 9시인데요. 3월 16일 새벽 1시쯤 올리겠습니다. 하루에 3개 찍으면 힘들어요. 고고TV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덜 찍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같이 정치 의식이 높은 사람들 없죠. 고고TV 같은 필보가 평론을 한다 그래서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힘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쓰레기 자유우파에만 가서 아무거나 올려도 몇십만 명을 보고 고고TV는 몇 명만 보니 힘이 빠져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취임하려면 그럼 2달 남았네요. 2달 남았는데 인수위 구성을 보면은 MB계의 화려한 부활이죠. MB계의 화려한 부활이고 어제 오늘까지 나오는 것이 MB 사면론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결론을 내드리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MB 사면론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문재인 네가 MB 사면하고 가 이러는 거예요. 문재인은 내가 안 해, 네가 해 이러는 건데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민주당의 비대위 박지원이라는 애를 공동위원장으로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 이준석 대항마는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박지원이 같은 경우에 정실 인사를 물리치겠다, 관습을 타파하겠다, 후퇴를 타파하겠다 하면서 아니 이준석 같은 경우는 따릉이 타고 자기 돈으로 말이죠 아이오닉 5 사고 자기가 운전하면서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이거는 26살짜리가 당대표가 됐다고 의전을 받아 의전을. 이래서 민주당이 썩은 거예요 여러분. 구석과 간섭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윤석열이가 구석과 간섭을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로함이 탑을 돼요. 한 2년쯤 지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청와대를 광화문 시대로 열겠다 한 산업을 떠들더니 이제 오늘부터는 그쪽에 장수도 협사하고 또 경호 문제가 있으니 국방부 청사로 가겠다. 집무실은 국방부 청사로 가고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가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한남동으로 가겠다. 참모총장 쪽으로 가겠다. 한심하죠. 청와대를 리모델링 하면 돼요. 리모델링. 본관과 그 여민간당 허물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거기다가 대통령 집무실 만들고 거기 청와대 직원들을 꾸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에휴, 참 한심하다 진짜. 지금 박지원이라는 애가 그래서 어전 차량에 대표 차량에 기사에 비서까지 두고 움직인다 그러죠. 26살짜리가. 걔도 미쳤어. 그리고 이제 어제 내가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자극적이나 단발마적인 쉽게 말해서 구독자 적의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건 잘 안 찍으려고 그래요. 이제 저도 피곤해요. 그렇게 하면 화가 나서. 무궁화 대원장을 갖다가 우리 문재인 김정숙 부부한테 준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우파 유튜버들은 그거 가지고 또 구독자 수 올리고. 근데 그거는 역대 대통령이 다 한 거야. 근데 문재인 가지 쩝쩝이가 짜파게티 하고 말이지 허겁지겁 먹는 놈이 무궁화 대원장을 안 챙기고 나가겠어요? 당연히 챙기죠. 정수기가 퉁퉁한 몸에다가 무궁화 대원장 쫙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사선으로 딱 해봐.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가 나온다. 그 진주도 있고 루비도 있고 금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끝까지 챙겨 먹겠다는 거죠 문재인이가. 지금 공기업 같은 경우에 이 공기업이 큰 문제야. 공기업도 임기제로 해야 돼. 공기업이 가장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농공행상으로 뿌리는 자리죠. 그죠? 내각 외고 정부 외에 이것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관습이죠. 구태죠.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임명하고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물러나도록 해야 돼요.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게 5년 동안 지네 사람, 그죠? 내로남불. 지들 사람만 연락에 썼다는 거죠.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검찰에서도 공기업에서도.
근데 지금 1년 남은 게 공기업 기관장이 66%가 67%가 임기가 1년이 남았어. 그리고 2년 이상 남은 곳이 43%래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공기업 임기가 만료되는 게 있죠. 공기업 임원들, 임원, 감사, 뭐 이사 이런 데를 많잖아요. 나도 그런 거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해주면 좋겠어. 난 공기업 감사나 이사는 할 수 있어. 그 비상임으로 가도 말이야 1년 연봉 1억이 되고 말이야. 영업비가 말이야 한 1억씩 나오는데 나 그거 하나 줬으면 좋겠어 누가.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 그 임원들이 임기 만료된 게 많아요. 2달 남겨놓고 그걸 갖다 막 꼽아놓는 거야. 민주당 출신, 청와대 출신들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임기 만료된 건 다음 정부에 해먹으라고 놔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끝까지 해먹겠다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말이죠. 그냥 그 댓글 읽다 알박기다. 참 지저분하다 이러는데, 알박기가 아니라 저항 전선을 깔고 가는 거예요. 민주당은 172석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 너가 취임만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기업 임원들, 정부 내각만 있냐? 공기업 임원들도 있다. 공기업 외곽 조직은 우리 민주당에서 다 갖고 있고, 청와대 문재인 쫄따구들이 다 갖고 있으니, 저항전선을 확실하게 깔고 가겠다. 한번 해보자. 이게 핵심이에요. 권력투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면은 청와대 쪽에서 말이 없죠. 그죠? 그 뭐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겠다. 그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하겠다는 소리죠, 제대로. 끝까지 나 문재인은 살아남아서 너가 나를 건드리면은 민주당, 문파, 노파, 이 공기업, 정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너한테 저항하고 너하고 전선을 펴겠다 하고 지금 문재인이가 저항을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보면 돼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니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그러는데 너희가 뭐라고? 물러나는 정권의 권력이 아니 윤석열이가 차기 정부가 민정수석을 폐지하던 말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던 말던 니들이 무슨 말이라고 뭐라고 그걸 갖다가 반대를 해 이놈들아. 이게 문재인의 민낯이고 문재인 정권 5년의 속성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지도 모르게 말하 나는 왕이로서이다 난 폐하로서이다 나한테 누구도 짐이 국가다 하는 게 문재인의 5년간의 과정이에요. 이것을 뒷받쳐막던 세력들이 그렇고 아니 민정수석을 왜 네가 아니 차기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특히 청와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청와대 조직법은 국회 의견도 안 받고 민정수석을 폐지하려고 그러는데 문정부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민정수석 폐지 근거를 삼지 말라. 너희가 뭘 안 했어 임마. 조국이가 임마 감찰하고 새끼야 사정하고 별짓을 다 했고 그 정원국이라는 환경부 장관 그놈이 말이야. 공기업 인사들을 작살내면서 말이지. 문재인 쫄따고 심느라고 지금 말에 구속이 되고 이렇고 너희가 뭘 안 했어 이놈아. 울산 부정선거 사건 너희가 준 건데 민정 라인에서 산 건데 임마. 민정하고 정부 라인에서 산 건데 너희가 뭘 하지 않은 일이야.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을 보면은 제가 애초에 그랬던 게 이게 도덕이었고 양심이었고 정의가 없고 우리의 상식을 털어버린 정권이에요. 끝까지 이렇게 가겠다는 소리죠. 통합과 협치를 해야 한다. 이분의 시대 정신은 건소한 표차로 윤석열이가 당선됐기에 통합과 협치로서 미래 정부를 열어야 한다. 어제 쩝쩝이가 나와서 그랬죠. 그런데 통합과 협치를 하는 놈이 지한테만 이익이면 협치요. 자기한테만 유리하면 통합이요. 공기업 인사 알박해 하고 있고 정부 진영 알박해 하고 있고 아니 청와대 조직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자기 권력이 네가 뭔데 빤찌를 나 임마. 기가 차요. 그리고 그 한원 총재가 이번 달 말로 3월 31일자로 그 임기가 만료되면 그건 당연히 차기 정권에서 한원 총재를 임명하는 게 맞죠. 한 달뿐이 안 남으니까. 그거에 주물러가지고 어떻게 박을까 말까 한원 총재 내가 마음에 드는 거로 박을까 말까 하고 있어. 이 한심한 놈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김은혜 대변인
윤석열 쪽에서는 상의해라. 상의해야 되지 말이지. 상의도 안 하고 너희 마음대로 말이지 인사를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거죠. 이거는 우리 KFX 사업 있죠. 그죠? 미래전지 스텔라기 이런 것도 같은 우파에서 나온 이명박 정권이 하려다가 박근혜 정권으로 넘겼잖아요. 한은 총재 같은 경우 당연히 넘겨야 되죠. 이 거지 같은 놈들 아니야. 이 민정수석실 폐지는 잘하는 거라고. 폐지한다 그래가지고 그 기능을 다 없앨 수는 없고 상징적인 의미로 잘하는 거예요. 이 청와대 애들이 하는 소리가 오면은 민정수석실 존폐 여부는 정책의 판단의 문제다. 정책은 그래 우리가 짠다니까 임마. 물러가는 정권이 사라지는 정권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검증, 반부패 조정, 친인척 관리 등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해왔다. 꼴값을 하고 있네. 너희가 수집한 민심 청취는 너희 것만이었고 법률 보좌도 개판을 쳤고 검찰 개혁한다면서 국민을 둘러 갈랐고 인사검증은 너희같이 부실한 게 없었고 반부패 조정을 한 게 아니라 부패 조장을 너희가 했고 친인척 관리는 뭐 특별감찰권이 없으니까 친인척 부패가 드러날 리가 없지. 그건 나중에 다 드러날 거예요. 이걸 왜 그 차기 정부 윤석열한테 이런 말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오늘 윤석열이하고 문재인이하고 만나죠. 차기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만나죠. 압박하겠다는 거야. 윤석열을. 그래서 단독으로 만난다 그러죠. 배석자 없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문재인이가 먼저 윤석열한테 단독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단독 회담을. 비서도 없고 정무수석도 없고 아무도 없고 둘이만 만나자. 그럼 뭐예요? 윤 총장 내가 너 서울지검장도 시켜주고 검찰총장도 했잖아. 네가 조국이 임명하지 말라는 것을 나는 우리의 깐부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가 너무 심하지 않았어. 근데 너가 지금 우리 정권에 치고를 들먹이면서 반드시 법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니 너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조심해. 나도 꽥하면은 큰 소리 치고 너희 비리를 밝힐 수가 있고 날 건드리지 마. 알았어? 이 말이죠. 그걸 둘이 이야기하겠다는 소리죠. 자, 독대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독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저도 보수라 그러는데 보수주의자라 그러는데 윤석열의 정체성은 불분명하다니까요. 지금 그 인수위 꾸려지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독대를 해가지고 정치적인 흥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그 MB의 사명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두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윤석열 정부에서 MB계가 화려한 부활을 하고 전면에 섰죠. 그 장제원, 권성동 이런 애들이 다 MB계예요. 그래가지고 인수위에 뭐 김성한, 뭐 김효배 다 튀어나오죠. MB 때 탄압받던 애들, 강성 그 외교 정책을 펴고 친미 정책을 폈던 사람들이 그게 다 MB계예요. 또 경제계 간사들도 MB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생각나시죠? 지금 문재인이가 노무현의 오화를 부활하려고 노무현을 갖다가 올려놓고 나라 5년 국정을 아주 난장판을 쳤죠.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재풀이 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좌우 진영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윤석열 인수위에 차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MB계가 화려하게 다 복귀가 될 텐데요. 친박은 많이 사라졌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제 얼굴마담으로 통합의 가치로 내놓는 것이 뭐 김한길이나 김병준이나 김한길은 DJ계요. 김병준이는 노무현계요. 박주선이는 뭐 전라도 DJ계요. 이렇게 통합, 지역 통합으로 지금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잠깐의 효과일 뿐이 없어요. 실질적인 권력을 누가 갖느냐 하는 것은 결국 MB계가 갖는데요. 여기서 MB 사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죠. 지금 MB계들이 사실상 당도 장악하고 부활을 했고 또 차기 윤석열 정권의 실세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당장 MB 사면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탄핵 과정과 박근혜 탄핵 과정과 이명박 박근혜 감옥형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둘 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을. 그건 철칙이에요.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고고TV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정책적이거나 또는 어느 정도 부도덕한 일을 했어도 그 대통령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국정이 단절되고 국민이 대혼란으로 빠지면 국민들이 양분되며 싸움만 일으키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책적인 판단으로만 끝내야 돼요. 그런데 보시죠. 광화문 촛불 한 6개월을 일어났던 광화문 촛불은 박근혜 물러가라, 박근혜 탄핵하자. 그래서 박근혜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을 다루고 박근혜를 결국 탄핵시키고 박근혜를 갖다가 결국 재판에 붙이고 박근혜를 기소를 했죠. 그죠? 박근혜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그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세월호부터 튀어나왔으니까. 그런데 박근혜를 집어넣고 나니까 이들이 칼을 돌린 것이 바로 MB라는 것이죠. MB를 집어넣은 것은 다스 문제를 가지고 집어넣었었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다스는 법적으로 따지면 MB는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뒤에서 관리를 했다는 거죠. 현대건설에서 40년을 봉직하고 하나 불화받아서 평생 먹고 살라고 하고 정주영의 동생 정혜영이가 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족들한테 경영을 시키고 MB는 그것을 갖다가 뒤에서 관리했다 뿐인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죠. 그걸 잡아놓은 게 바로 문재인과 윤석열이죠. 서로가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네가 더 잘할 수 있냐 내가 더 잘할 수 있냐. 문재인이가 칼을 너한테 줄 테니 MB와 박근혜를 잡아내라 했던 것이죠. 그죠? MB는 18년을 살 이유가 없어요. 응? 벌써 5년 이상 살았죠. 그러니 MB를 집어넣은 것은 확실하게 노무현이 자살한 것에 대한 보복 정치가 확실하죠. 응? 오히려 이 박근혜 같은 경우는 보복 정치가 아니죠. 그건 국민들이 집어넣으라 그랬으니 그렇다 치고 MB는 촛불 과정에서 MB가 나온 이야기가 없었죠. 박근혜 집어넣고 보니까 어라 이거 봐라. 이 보수 우파들 그냥 무너지네. 저항도 제대로 못하네. 이것들이 태극기부들이 나중에 광화문 나간 건 박근혜 탄핵된 다음에 나갔어요. 그 촛불혁명 때 혁명이 아니고 촛불 그 난동 때 꼽사리도 못 껴 거기 가서 박근혜 탄핵을 같이 외쳤던 것들이에요. 응? 박근혜 빨이 돈파리가 바로 유튜브였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이가 저렇게 되자 우파 유튜브들은 친박을 살린다. 친박 중심으로 돈을 벌면서 MB를 죽이기 시작했죠. 지금도 MB빠는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브는 하나도 없어요. 고고TV 하면 MB의 가치, 유승민의 가치, 이준석의 가치를 방송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명박의 사면 문제는 이거는 우파 괴멸을 이거 박근혜 치니까 친박 다 치니까 이것들이 그냥 하염없이 그냥 무너지네. 찍소리도 못하네. 국민이 무서우니까. MB도 맞아 치자. 노무현 죽였어 네가? 반드시 MB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다. 보복해야 되겠다. 사형을 때려야 되겠다. 그래서 MB는 곁다리로 걸려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윤석열이 지금 갖고 나오는 게 뭐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4대강 보험도 갖고 나오고 해외 자원 개발도 다시 갖고 나오고 원자력 부활도 다시 갖고 나오죠. MB의 실용 정책이 지금 윤석열에 의해서 윤석열도 받겠죠. 그대로 재구현되고 있죠. 그런데 MB를 집어넣은 것은 윤석열이죠. 칼자루를 친 것은. 그죠? 문제는 호호 좋아. 박근혜만 집어넣을 줄 알았더니 MB까지 집어넣었어. 야, 제가 노무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는 윤석열이가 드디어 한몫하는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MB가 사면을 갖다가 지금 나오는 것은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친노나 친문들은 그것들은 노무현이가 MB 때문에 죽었다 그러고 상대적으로 노무현이하고 이명박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명박의 치세가 이명박의 업적이 훨씬 크죠. 청계천 광장, 서울 교통항선제, 4대강 개발, 원자력, 화려한 외교, 경제 성장, 부동산 값 안정.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게 노무현과 문재인 플러스 이명박이란 소리죠. 문재인과 친노들은 박근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을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자, 박근혜의 사면 과정을 보면은 작년 성탄절 때 특사로 나왔나요? 연말 특사로? 박근혜를 풀면은 우파가 분열해서 윤석열이가 곤란에 빠질 것이다. 이 관계를 쓴 거죠. 근데 박근혜는 그건 눈치채고 아직까지도 움직이질 않고 있죠. 일단 정권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MB를 갖다가 왜 안 풀었냐? MB를 풀면은 문재인은 5년 동안 경제정책, 부동산 폭등이 제일 큰 문제고 원전 해체가 제일 큰 문제고 그죠? 그게 MB가 풀려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MB의 정책을 다시 평가하고 문재인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죠? 무서웠던 건 MB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이 MB를 풀어야 주는 것은 벌써 했어야 됐어요. 박근혜도 벌써 풀어줘야 돼. 사면시켜야 되고 MB도 벌써 풀어주고 사면시켜야 됐어요. 근데 MB를 끝까지 안 하는 것은 쟤네들이 민주당 애들은 친노와 친문들 국민 정서가 반대한다 그러는데 개 꼴딱 가서 개소리하고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국민은 그만큼 고생시켰으니 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차기 정권으로 들어왔으니 서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야. 호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라고 수염 뽑는 거라고 서로가 기피하는 거죠. 문재인은 지금 자기가 MB를 갖다가 사면시켜주면은 친노 친문들 또는 자기 지지 세력이 자기가 퇴임한 다음에 자기를 비난할 것 같고 윤석열은 지가 집어넣었으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 풀어주면은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거야. 자기가 집어넣고 자기가 풀어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국힘 MB계들이나 윤핵관들이 책임을 문재인한테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풀어. 우리 새 대통령 윤석열한테는 비록 윤석열이가 이명박을 잡아넣더라도 윤석열한테는 그런 껍데기를 씌우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치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MB가 지금 당연히 풀려나게 돼 있어요. 2달만 참으면 되죠. 그죠? 아니 취임 특사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을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자기가 이론이 과학한 것을 자기가 옛날에 한 행위를 자기가 결제해야지 게 옳아요. 그걸 문재인한테 지금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문재인이라는 놈은 MB를 갖다가 이제 사면을 갖다가 고리로 해서 김경수까지 들고 나오고 지네가 집어넣었던 애들 있죠. 지네 정은경이도 많아 하여튼. 김경수를 풀어주면은 이거는 바트제로 하면 안 되죠. 김경수를 왜 풀어요? 걔 2년 받아가지고 아직 살날이 창창한데 MB만 풀으면 돼. 그럼 2달만 MB는 더 고생하고 우리가 풀어주면 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서 MB 사면을 안 한다? 그러면 거센 반발이 일어나겠죠. 쉽게 말해서 윤핵관들이 윤인수의 전부 다 MB계야.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지금 보수가 강성 우파들은 별로 없다니까. 그 100만 명뿐이 안 된다니까. 보수층에서도 왜 MB 안 풀어? 네가 MB 정책을 갖다가 결성해가지고 지금 국가를 통치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친노 친문들도 저거 봐라 저거. 윤석열 지금 MB도 안 푼다. 공격당하죠. 이 칼자루는 문재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독 비밀 회담을 하는 거예요. 밀당. 왜 배석자도 없어? 둘이만 이야기해? 사초의 기록도 안 하나?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바트제 흥정을 하겠다는 소리죠. 윤석열과 문재인이가. 어? 너 우리 검찰총장 했고 내가 너 서울지검장 시켜주고 너를 갖다 출세시켰고 근데 네가 대통령이 됐으니 난 어떡하란 말이냐. 어? 내 사후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가 나온다는 소리죠. 어? 내 퇴임한다면 네가 나를 칠 거냐 말 거냐. 그 말이 나온다는 소리죠. MB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재인은 반드시 깜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20분 동안 제가 떠들었죠.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두 사람 우파 보수를 단절시키고 허리를 잘라버린 문재인과 윤석열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문재인도 귀에는 귀 이에는 이야 그대로 다뤄가야죠. 한심하네 진짜. 그 무화 대훈장 갖고 가라 그래 문재인. 그런 거 뭐 중요해 솔직히. 끝까지 구질구질하다는 거죠 문재인이가 지금. 오늘의 밀당은 윤석열과 문재인의 오늘의 밀당은 자기 발목을 잡겠다는 소리예요. 문재인이가 윤석열이.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전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지금. 과연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깜빵에 집어넣어서 한 200년을 때릴까 300년을 때릴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의심스러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